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수의 일치 보겠습니다. 수의 일치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의 수에 일치하는 겁니다. 뭐를? 자,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일치 바꾸는 건데요. 어떤 경우냐면, 자, 첫 번째, 주어가 3인칭 단수다. 단수는 이해되시죠? 근데 3인칭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 못하시면 계속 고생합니다. 3인칭이 뭐냐면, 1인칭, 즉, 나, 우리, 그 다음에 2인칭, 너희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명사와 대명사는 3인칭입니다. 인칭, 그래서 인이니까 꼭 사람인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 아니고도, 아닌 것은 다 3인칭입니다. 그래서 나, 우리, 1인칭의 단수복수, 2인칭, 너희들, 2인칭의 단수복수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명사와 모든 대명사는 3인칭이다. 근데 그 중에서 단수이고, 자, 주어가. 그 다음에 현재 시제예요, 동사가. 다른 시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시제 동사가 형태를 쓰면 되는데, 현재일 때만 동사 형태를 어떻게 쓰냐면, 일반 동사는 s나 es를 붙이고요. 비동사는 is를 쓰고, have 동사는 has를 쓰고, 두 동사는 does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예문이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 동사 형태 변하는 거 따로 이제 정리해 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비동사와 have 동사, 두 동사가 is, has, does가 쓰인다. 어떨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일 때. 자,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인칭과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3인칭 단수가 아니고 현재 시제가 아니면 3인칭 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현재 동사의 형태는 다 똑같다. 그냥 일반 동사 그대로 쓰고 1인칭 I am, you are, 그 다음에 have, do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수형일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명사의 복수형과 혼동이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명사는 복수일 때 명사에 SES를 붙이고요. 동사는 현재 시제이고 주어가 단수일 때 동사에 SES를 붙입니다. 다시 명사는 복수 형태일 때, 복수 명사일 때 s를 붙이는 거고 동사에 s를 붙이는 경우 거꾸로 현재 시제면서 주어가 단수일 때 s나 es를 붙인다라고. 당연히 비동사는 is, have 동사는 has, 두 동사는 does를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고 주어가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 명사는 복수일 때 s, 동사는 주어가 단수일 때 s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확인 단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단계 당연히 이제 주어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주어의 인칭을 먼저 보죠. 그래서 주어가 몇 인칭? 이제 3인칭일 때, 그리고 단수일 때. 그래서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를 봅니다. 시제를 보는데 현재 시제이면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합니다. 자,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일반 동사는 SES, is, has, does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치문, 주어 동사가 바뀐 걸 우리는 도치문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의문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car가 주어인데 단수고 현재니까 is를 썼고요. 또 people, 복수니까 얘는 당연히 are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돼도 자, 주어에 일치시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한번 확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많이 나오니까. 자, 제인이죠. 그러면 3인칭입니다. 그죠? 그리고 단수죠. 3단위에요. 그죠? 그러면 takes. 마찬가지로 she, 대명사 3인칭이고 역시 단수예요. 그래서 is. Kate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명사죠, 얘는. 그래서 역시 3인칭이고 자, 단수예요. 나, 우리, 너희들 말고는 다 3인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has를 쓴다. he,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이고 단수예요. 그래서 두 동사를, 둘을 안 쓰고 does를 쓴다. 그래서 takes, 동사 s나 es를 붙인 경우와 is, has, does가 이렇게 쓰이는 거를 우리가 예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리하면 명사의 복수일 때 s 붙이고 동사는 주어가 단수고 현재일 때 s를 붙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일치 주의할 주어의 긴 수식어구.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장 수일치 기본이죠. 이렇게 수식어구가 와도 당연히 이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나 형용사 구가 와도 주어 동사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동사 형태를 주어에 일치시키지. 그래서 이렇게 a man and his dog. 살았던 남자와 그의 강아지가 끊고 동사 앞까지 끊고 그래서 얘가 뭐야?
둘이니까 복수다. 이 주어가 복수니까 wore를 쓴다. 이거죠. 간단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특히 알아야 될 게 이 형용사절과 형용사 구의 형태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빨리 해석이 될 테니까. 해석. A man and his dog. 남자와 그의 강아지가 they were passing by. 지나가고 있는. pass by. 지나가는 거죠. by를 붙으면 바로 옆이야. 항상. by the sea 하면 by the shore를 많이 쓰죠. by the shore 하면 무슨 뜻이야? 해안가. 바닷가 바로 옆에란 뜻이야. by 옆인 거야. 그래서 passing by면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는 가 injured. 부상을 당했다. 자, 형용사 절 오는 거 볼까요? 형용사 절. 절하면 이 안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덩어리인데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절이지? 그렇지. 절을 해는 순임하고 목탁이 있죠. 재미없죠? 네, 그래서 주어 동사 있는 게 자, 절이고 그 절을 이끄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과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끊고 이 주어와 일치해서 동사를 단복수 일치시켜 쓴다. 이렇게 one reason 끊고 there are so many failures. 하나의 이유. 그 많은 그렇게 많은 so many failure. 그 많은 failures 실패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 써야 돼? one reason이 주어니까 is를 써야 되고 여기 뭐가 생긴 거냐? the reason이니까 y가 생략된 거지. 관계부사가. 그래서 형용사 관계대명사절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주어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주어 동사 오잖아.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올 수도 있죠.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이렇게 쓸 때 얘들이 이렇게 생략될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연달아 오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끊고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이게 형용사절이고 자 형용사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형용사구 주어 동사가 없는 단어들의 덩어리 그러니까 구죠. 구 영어로는 phrase, adjective phrase 형용사구야. 자 그래서 형용사구, 분사구,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형용사구가 역할이고 형태가 형용사로 시작하는 구, 분사로 시작하는 구,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 대표 읽어보세요. On the bookshelf. 자, 책장에, 책 선반에 위에 있는 책이 주어니까 단수 복수. 단수. belongs to my dad. 우리 belong to 하면 어디에 속하다. 즉, 아빠에게 속해 있다. 아빠 것이다. books지. 그러니까 뭘 써? belong. s가 빠져야 되죠.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일 때 동사 s를 붙이니까 다시.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일 때 s를 붙이죠. 그래서 belongs. 자, 이렇게 분사가 마찬가지야. toys, 장난감들인데 담겨있는, 상자에 담겨있는 장난감들이 복수니까 toys is the present, 선물이다. for my daughter, 내 딸을 위한 선물이다. 그래서 toys are 이렇게. 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one of the 복수명사. 이것도 조심. 별표.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복수가 가야 돼요. 하나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 주어니까 동사는 is okay. 그래서 one of the best ways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는 to learn about maps 지도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to make one of your own 너의 자신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다.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도 조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야 그 주어 뒤에 수식어 오는 거. 자 형용사절은 두 가지 뭐하고 뭐 관계 대명사하고 뭐 관계 오케이 관계 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 있고 형용사구는 뭐뭐 형용사가 이끄는 형용사구 또 오케이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 또 네, 이번에는 수일치 중에서 우리 많이 나오는 one of the 복수명사 이 구문을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수일치 첫 번째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one of the 복수명사에서 얘가 이제 주어일 때입니다. 얘 one of the 복수명사로 문장을 시작을 하면 one이 무조건 주어죠. 그리고 당연히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에 일치해서 동사도 단수 동사 써야 되는 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one of the boys 하면 one이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is. one of the boys kind. 소년들 중에 한 명이 친절하다.
또 one of the boys has 역시 단수 the key for the door 문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으로 시작하면 기억합니다. 원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주어다. 그러니까 단수 동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one of the 복수명사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끄는 형용사절이 와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 선행사를 뭐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동사를 일치하는데 one of the 복수명사가 있는 구문에서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복수명사가 선행사가 됩니다. 원이 아니고요. 원으로 시작하면 원이 주어인데 원어부터 복수명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으면 얘의 선행사가 이 복수명사라서 동사를 복수동사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He is one of the boys. 소년들 중에 한 명이다. Who are kind. 이렇게 돼요. 선행사가 boys예요. 다시 말하면 소년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그럼 10명이 다 친절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절한 소년들이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 보이즈니까 당연히 복수를 써야 된다.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가 주어면 문장에서 시작이면 원이 주어라서 단수지만 one of the 복수명사가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일 때는 뒤에 있는 복수명사가 선행사다. 예문 하나 더 보면 He knows one of the boys. 자, 그는 소년들 중 하나를 아는데 Who have the key for the door. 문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소년들 중 하나. 여러 명의 소년들이 있어요. 소년들이 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ve를 써야 됩니다. has 쓰면 안 됩니다. 선행사 boys 복수니까. 자, 그래서 이제 one of the 복수명사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복수명사가 이제 선행사인데 그럼 앞에 있는 원을 선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the only를 붙입니다. 그래서 the only를 붙이면 선행사가 이 원이 돼요. 그래서 the only one of the 복수명사는 only one이 선행사가 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렇게 선행사가 되고 따라서 동사를 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 보시면 He is the only one of the boys. 유일한 애란 얘기죠. Who is kind. 자, 소년들이 쭉 있는데 10명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에요. 어떤? 친절한 딴 애들은 9명은 친절하지 않아. 근데 그 중에 한 명 유일하게 the only가 붙었잖아요. 그죠? 유일한 한 명이다. 친절한. 이렇게 돼서 선행사가 원이 되므로 단수 is를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으로 시작한다. one of the 복수명사다. one of the 복수명사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더 대신에 소유격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이 주어라서 단수가 된다. 그런데 one of the가 시작이 아니라 one of the 복수명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으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으면 주격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의 선행사는 복수명사가 된다. 그래서 복수동사 써야 된다. 근데 원을 선행사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 the only를 앞에 붙인다. 라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일치 중에 부분 표시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봅시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가 오고 전치사가 오고 명사가 오면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뭐냐면 얘가 주어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명사, of, 명사, 동사 이렇게 오면 얘가 수식어 오고 뭐가 주어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게 주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일치시켜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얘가 뭐가 되니까? 수식어구니까. 지금처럼. 전치사 명사는 주어 뒤에 수식어구야.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명사 A가 주어고, 뒤에 있는 전치사구는 명사를 수식하는 뭐야? 형용사구. 즉, 수식어구가 된다고요. 지금 보면, one of the tallest 하면, 자, one of the tallest boys in the class 하면 주어가 뭐니? 원이 주어야. 원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원이 주어야. 그래서 얘는 다 뭐야? 다 수식어구야. 그렇지. 그래서 가장 큰 소년들 중에 한 명, 학급에 있는 소년들 중에 그 한 명이 누구다? 탐이다. 그러면 주어가 뭐니까? 원이니까 단수 복수?
단수잖아. 복수면 뭘 썼겠니? was가 아니라 were 썼겠지. 그렇지. 얘는 복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주어가 단수니까 was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자,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 명사 오브 명사인데 얘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겠지. 그럼 이때 명사 어떤 명사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부분을 표시하는 명사가 앞에 오면 얘가 주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치를 해야 돼. 부분 나타내는 명사 이런 거야. all. 이거 부분이지. 전부 다니까. some 일부분, 분수, percent, a lot, lot하고 lot하면 뭔 뜻이니?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또 most, the rest, 나머지, a part, a majority of만 무슨 뜻이니 이게? 메이저리그. 그렇지. 메이저 할 때 그 메이저리그 메이저야. 이게 대다수의 이런 뜻이야. 대다수의. 왜? majority. 대다수가 머저리잖아. 네. 분위기 가쁜 싸. 자, 그래서 머저리 대다수 다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some of the boys 하면 주어가 뭐다? some이다, boys다. 보이즈. 그렇지. 그래서 boys가 주어라서 복수니까 were를 쓴 거고, some of the water 하면 주어가 아니야. water야. 얘는 전부 다 뭘 나타내는 명사니까? 그렇지.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뒤에 있는 게 주어라서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 일치시킨다는 얘기야. 됐지? 됐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most of the 하면 무슨 뜻이니? 대부분이, 그렇지. 대부분의 창문들이 깨져 있어요. 자, 그럼 주어가 뭐니? 주어가 R야? 미쳐가는구나. 자, 주어가 Windows니까 동사가 R 이렇게 되지. 또 a large part 하면 부분이란 말이야. 주어가 land니까 동사는 is 단수니까. 또 거의 1/3 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니까 주어가 부분이고 주어가 뭐야? hamburgers니까. 배고프다. 자, 그 다음에 sold는 동산이 아니니? 아니에요. 맞아요. 왜? 햄버거가 파니 햄버거는 팔리니? 그치? 팔리는 햄버거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햄버거니까 햄버거즈네?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답은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얘는 보면 앞에는 또 부분이라서 뒤에도 뭐니까 수식어라서 United States가 주어가 아니지. 얘는 수식어고요. 그래서 hamburgers가 주어고 R 이렇게 된다고. 또 half 반 부분이네. 주어가 뭐야? 애플즈지. 박스 아니야. 사과들의 반이야. 어디에 있는 사과? 상자에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박스가 주어가 아니라 애플즈가 주어니까 동사는 were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열되면 주어가 half of the apples in the box가 주어가 아니라 apples가 주어라는 얘기야. 다음 some of the shops니까 동사는 are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됐습니다. 자, 수의 일치. 수를 일치해야 돼요. 동사를 주어에 주의할 명사들 봅시다. 첫 번째. 주어로 아까 했던 명사절 명사구. 단어들의 뭐? 덩어리. 자, 절과 구. 그런데 얘들이 주어로 쓰이면, 명사절 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단수예요, 단수. 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to live in the city는 명사구야. 단어들이 이렇게 덩어리인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Watching TV for hours. 몇 시간 동안 TV를 보는 것. 자, 주어 동사가 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주어 동사 없으면 명사구. 자, 이때 to 부정사 그리고 ing는 뭐라 그래 얘를? 현재 분사가 아니라 주어니까 동명사지.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게 동명사지. 그러니까 watching은 보고 있는이 아니라 보기지, 보기. 보는 것. 그지? 보는 거. 뭘 봐? TV를 보는 거 몇 시간 동안. 그러면 자, 단수니까 얘도 is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도 make야, makes야? 그렇지.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에 s를 붙이죠?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에 s를 붙여요. 근데 얘들이 왜 3인칭일까? 자, 1인칭이 뭐냐면 그렇지. 나하고 우리가 1인칭이고 2인칭은 뭐하고 뭐냐면 그렇지.
너 아니면 너희들 전부 다 유죠. 얘가 2인칭이야. 이거 말고 모든 대명사, 모든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거 외에 명사 역할하는 명사와 대명사는 전부 다 3인칭이야. 그렇지. 그렇지. 단수복수만 구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단수인 거지. 이번에 명사절. 단어들의 덩어리인데 이 안에 주어 동사 있다 없다? 있다. 절은 있다. 교회는 없지만 절에는 있다. 그지? 아휴.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we should do, we see라는 we hear라는 주어 동사 있죠? 그래서 명사절이야. 명사절은 단수다, 복수다? 복수. 응. 단수지. 명사절, 명사구는 무조건 단수.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makes. 그렇지.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가격, 중량 등이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면 역시 단수야. 보세요. time and tide. 시간과 밀물, 썰물, 조류인데 얘가 하나의 시간의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세월이라고 해석을 하고 단수다, 복수다? 응? 단수, 하나의 덩어리다. drinking and driving.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그게 뭐야? 음주운전은 단수다, 복수다? 단수다. 하면 안 되죠. 자,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자, 왕별. 밑에 예문 왕별. 자, 똑같이 주어가 10년이에요. 똑같이 10 years인데 위에는 복수야. have passed 복수야. 단수면 have를 아니고 뭘 써요? has. 그렇지. has가 아니라 have를 쓴 이유는 복수란 얘기야. 왜 복수냐면 10년이 지났어. 그가 죽은 지. 즉 어떻게 지냈냐면 그가 죽었어. 1, 2, 3, 4, 5, 6, 7, 8, 9,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복수야. 그런데 10년은 긴 시간이야. 그녀를 기다리기에. 그래서 과거 언제부터? 한 10년이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나의 뭐다? 덩어리야, 덩어리. 덩어리일 땐 단수, 복수? 단수. 덩어리면 단수. 10년이란 덩어리가 긴 시간이란 얘기지.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태는 S가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어 형태가 복수 같지만 단수 취급하는 게 있는데 학문 대표적으로 무슨 학 학문 아니야. 학문이야. 학문 아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타 S로 끝나는 명사 중에 이렇게 피직스 무슨 학일까? 물리학, economics, 천문학. 유클리드학. 이카나미 하면 뭐니? 경제학, 이코노미, linguistic, 뭐 다 아, 되게 서럽다. 필라소피야. 음악. linguistic은 언어학, 랭귀지랑 비슷하지, 그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어느 나라? 미국, 필리핀 나라죠. 그죠? 얘네들은 S가 붙어 있어. 뉴스도 S 붙어 있어. analysis S 붙어 있지만 단수란 얘기야. analysis는 분석이란 뜻이야. 분석. 그래서 이런 명사들은 S가 붙어 있지만 단수다, 복수다? 오케이, 단수다. S가 붙어 있지만 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의일치.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엄청 많이 듣죠? 자, 그 기본 개념이 뭔지 아주 쉽게 원리와 자, 형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의 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가 있죠. 어떤 일은 상황 따위에 대해서, 즉 어떤 목적어에 대해서 주어가 취하는 입장, 즉 주어가 태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럼 능동태고, 수동, 당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태가 되는 거예요. 즉, 목적어에 대한 주어의 입장. 태일치.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태일치란 뭐냐면, 주어의 태도가 능동이에요. 그러면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수동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게 이게 태일치예요. 됐죠? 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면 능동태로 표현하고 주어가 동사를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거죠. be 플러스 pp. 네. 자, 그래서 능동태, 주어가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죠. 에 대해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 그래서 she made. 그녀가 만들었다. 그죠? 그녀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인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그죠? 당하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하는 거. 장난감은 어때요? 지가 만드는 거 아니죠? 장난감이 나를 만들지, 물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장난감을 만드는 거고, 그녀가 만드는 거고, 장난감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수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영문법의 이해를 위해서 복잡한 걸 너무 많이 따지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계만 생각하세요. 주어가 했냐, 주어가 당했냐, 이렇게. 뭐 목적어 따지고 보호 따지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능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들은 다 능동태예요. 다 능동태로 써 있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이해 되시죠? 그래서 시제가 여러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자, 그 12가지 시제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능동태를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made 쓰면 돼요. 시제만 확인하면 돼요. 과거 동사. 지을 것이다. 회사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죠? 그러니까 will bu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능동이니까 주어가 사람이구나. 수동이 사람이 사물이 주어니까 수동이 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는 사람, 사물이 주어 능동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사물이 이 회사죠.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단체가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하냐 당하냐가 중요하지, 주어가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것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가 지을 것이다. 또 그가 해결했잖아요. 과거네요. 근데 여기서는 has solved를 쓴 거죠. 완료 시제로. 나중에 시제 파트에 따로 하겠지만 과거나 완료나 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나 현재 시제나 해석은 우리말로 항상 거의 같아요.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어가 한 겁니다. 일반적인 동사 형태는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수동태라면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예요. 동사를 뭔가 다르게 해야겠죠. 수동. 우리 과거분사 할 때도 우리 배웠지만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역할을 하는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과거분사형, 동사의 과거분사형,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이라는 이 과거분사가 본동사가 돼서 묶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PP 전체가 묶여서 나누면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was made. 자, 주어에 대한 태도 어떻다? 주어의 태도가 어떻다? 되어진 거다. 수동. 또 집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그래서 will be built. 문제가 해결되었다. 과거나 완료겠죠. 현재 완료. 그래서 has been solv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주어가 어떻게 됐냐, 했냐, 당했냐 이 관계로 능동수동을 구분한다. 주어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개념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기본이고 아주 중요하죠. 네. 자, 일단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우리 문법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용어들이 한자가 워낙 많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중요한데, 이제 수동태 할 때 태가 뭐냐? 일단 태도 할 때 그 태예요. 그래서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하는 태도냐? 또 당하는 태도냐, 즉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태는 주어가 목적어, 즉 동사의 대상이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직접. 태도가 대하는 걸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녀가 장난을 만들었다. 자,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죠. 여기 보시면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좀 이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녀가 했다. 당하거나 되어진 게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능동이 되는 거고요. 자,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당해요. 즉 장난감이 만들었냐, 장난감이 만들어졌냐.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금방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수동태 나올 때마다 특히 사물이 주어인데도 수동을 안 쓰고 능동을 쓰는 경우 많거든요. 사물 주어라고 해서 그럴 때 그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따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아무튼 주어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에 pp를 붙여서 pp를 하면 우리가 과거 분사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 participle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pp라고 쓰는데 얘가 이제 수동태 하면 기본 형태죠. 근데 이제 이때 사실 비동사가 조동사고 나누자면 이제 pp를 본동사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얘를 전체 동사로 보지 않고 얘가 문장의 동사고 얘를 보어로 보기도 한다. 그럼 이 형식이 되겠죠. 얘를 전체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이 형식. 얘가 동사고 얘가 과거분사, 분사니까 형용사 일종이므로 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은 사실은 둘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독해할 때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형식을 보는 게 우리가 이 보호가 뭐 앞으로가 도치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얘를 보호로 보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 동사가 목적어를 가진 당연히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죠. 목적 없으면 자동사. 경우 수동태로 변경 가능하다. 지금 예문에 있는 것처럼요. 보시면 주어, 타동사, record라는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이고요.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그 목적어가 문장이 주어로 갑니다. 주어로 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동사가 B 플러스 PP에 무슨 태? 네, 수동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꾸는데 얘는 뭐 서로 알고 있거나 뭐 중요하지 않거나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으로 따지면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이 목적어 보호가 없는 일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자, 얘가 이제 수동태 바꾸는 거죠. 순서를 우리말 정리 다시 해보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이제 수동태는 주어로 갑니다. 대명사일 때는 당연히 주격으로 바뀌어야겠죠.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목적어가 대명사였다면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 여기는 주어니까 주격을 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었었더라면 주어로 가면 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수동태로 바꾸죠. B 플러스 PP 과거분사로 바뀝니다. 이때 비동사는 주어, 인칭, 수시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야겠죠. 비동사가 바뀝니다. 과거분사 바뀌지 않습니다. 비동사가 인칭, 수시제에 따라 바뀐다.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뀌는데 대명사일 땐 목적격 형태로 바꾸어 문장 끝에 위치하죠. 거꾸로 반대죠. 여기가 he인데 어떻게 됐어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하므로 by hi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뀌는 이 과정과 형태들을 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는 세 가지의 조건으로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의 일치를 해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시제의 일치를 해야 되죠. 동사가 언제, 그 동작이 언제 일어났는지, 상태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맞춰서 자 시제의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이제 태의 일치를 해야 돼요. 자, 태. 그럼 태는 두 가지가 있죠. 태라는 거는 주어가 직접 하는 능동태가 있고 지금 오늘 이것을 수동태. 주어가 당하는 거죠. 우리 능동적으로 한다, 수동적으로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뭔가 당하는 그런 상황일 때 문장의 태도죠. 태도할 때 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 정의. 일단 개념이 중요하죠. 주어가 동작을 받는 형식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의문이 나오겠지만 자, 내가 차를 세차해요. 그럼 나는
주어인 나는 능동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어를 차로 바꾸면 차는 세차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능동수동입니다. 능동수동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예요. 자, 주어 동사 아니더라도 주어 동사의 관계일 때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게 관계가 생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수동태 만들기입니다. They visited him. 자, 그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삼형식이죠. 그들이 주어, visited 동사, him 목적. 자, 능동태예요. 자, 능동태는 뭐와 뭐의 관계? 주어와 동사의 관계. 즉, 그들이 방문했다. 자, 능동이에요. 됐죠? 자, 얘를 수동으로 바꿉니다. 수동태를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자, 능동태의 목적어, 여기 힘이죠. 자,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꾸어 수동태의 주어로 해야 되죠. 왜? 주어가 될 거니까 주격이 돼야 돼요. 주격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역할 하는 것을 주격. 목적어 역할 하면 무슨 격? 목적격. 소유의 관계를 알려줘요. 그럼 무슨 격? 소유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쓴 거예요. 그죠? 힘은 그를이라는 목적격이에요. 왜 목적격을 썼어요? 목적어니까. 그런데 이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꿔야 돼요. 왜? 주어로 만들 거니까 주격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힘이 히가 되고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능동태의 동사를, 이게 중요하죠. 자, 능동태의 동사를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바꾼다. 자, 이게 수동의 기본 형태, 수동태. be 플러스 과거분사가 수동태 형태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별표. 자, 비동사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및 수에 따라 바꾸고 시제는 능동태 시제에 얼치킨다. 이게 어려워요. 다시. 비동사, 이제 be 플러스 pp, 이 비동사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be는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여기서는 수동태의 주어가 뭐가 되냐면 they에서 힘이죠. 힘이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he가 됐어요. 몇 인칭? 3인칭. 그 다음에 단수의 복수의 그니까 단수죠. 단수의 복수 아니고 하나. 그래서 단수예요. 그 다음에 시제를 능동태일 때 시제와 똑같이 바꾼다. 자, 능동태 시제가 뭐였냐면 과거였어요. 그죠? 과거 시제였어요. They visited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뭐로 바꾼다? was. 자, 됐죠? 자,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면 is, was 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was 쓴 거죠. 그래서 was visited 이렇게 바뀐 거죠. 됐죠? 자, 능동태 주어를 수동태에서 이번에는 목적격을 고쳐서 by 뒤에 둔다. 그러면 자, he가 주어로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꿨어요. 특히 요 비동사 형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과거라서 was가 됐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목적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힘은 여기 주어로 왔고요. 그러면 능동태 주어인 they는 어떻게 되느냐? 능동태 주어는 어떻게 된다? 목적격으로 고쳐서 by 뒤에, 즉 by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 의하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방문했다. 수동태는 그가 방문을 받은 거죠. 되어진 거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3단계 정리하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둔다. 주격으로 바꿔서. 자, 명사인 경우는 그대로죠. 명사는 주격, 목적 형태가 똑같으니까 대명사니까 주격이 형태가 다르죠. 인칭 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꾸는데 비동사 형태 조심한다. 그 다음에 능동태 주어는 by 행위자를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적용 연습. He writes a book. 그는 책을 썼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book이 주어로 가고 동사는 be 플러스 pp가 되고 by 행위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주어로 가고요. 동사 love가 is loved. 그 다음에 by his parents. 자, by parents, by 힘을 가로로 치는 이유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기본 시제, 완료 시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 영어의 동사 시제는 12가지가 있죠. 12가지가 12시제라고 합니다.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의 과거분사, be 플러스 pp 형태를 갖는 걸 수동태라고 하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B와 PP가 있을 때 구체로 따지자면 얘를 우린 조동사라고 하고 얘는 본동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에서 동사는 이 전체가 동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의 또 하나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비동사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다시 수동태의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동사가 조동사라고 했죠. 그 조동사인 비동사가 형태를 변화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뒤에 과거분사 즉 PP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이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뭐가 그렇다. 시제가 변할 때는 조동사가 변한다. 시제가 변할 때 조동사가 변한다. 자, 본동사인 것은 안 바꾼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동사와 본동사가 있는 동사일 때, 즉 조동사 본동사 있는 동사일 때는 이 조동사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낸다. 본동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된 게 이제 B 플러스 PP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인에서 비동사, 조동사인 비동사가 시제가 변화하고 본동사인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다.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입니다. 시제는 조동사가 변하고 본동사는 변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먼저 기본 시제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조동사를 했습니다. 과거분사가 본동사고요. 그래서 능동. 자, 일단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 He built the house, he builds the house, he will build the house. 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B 플러스 PP죠. 그래서 자, 과거니까 was built. 자, 주어가 단수고 과거잖아요. The house가 문장이 주어로가 수동태가 되면서 과거가 단수니까 비동사 was를 썼고 동사는 built 과거분사 썼어요. 자, 이제 근데 시제 변하는 거 볼까요?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비동사가 변한다고요. 이렇게. 과거분사, 본동사인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고 조동사인 비동사가 was, is, will be로 바뀌면서 시제가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완료수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아주 수동태 시제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조동사가 포함된 모든 동사 형태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may가 있어요. 그죠? may 동사 원형이 있으면 얘의 과거형이 뭐냐면 당연히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might 현재로 쓰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was, is, will be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완료 보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비동사가 이제 완료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비동사가 완료 그러면 have plus pp잖아요. 완료가 have plus pp니까 have been 이렇게 되고 본동사는 그대로 있죠. 보시면 자, 완료 시제입니다. He has built.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했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has. 자, 과거 완료니까 had built. 미래 완료니까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그러니까 will have buil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봤습니다. 사실은 완료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본동사는 변화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조동사들만 변한다고요. 시제 변화에서도 항상 조동사가 변하고 본동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동태 와보면 보세요. built는 그대로 있어요. 앞에 있는 has가 수동태가 되니까 has pp, has been 비동사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have plus pp가 필요해요. 그죠? have plus pp예요. 완료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예요. 이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being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이 돼서 been. 그래서 have been pp 이렇게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has been 3인칭 단수니까 has. 과거 완료 수동태니까 had been pp. 미래 완료 수동이니까 will have been pp. 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완료의 수동태들은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완료의 수동태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꿔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기본 형태의 시제가 바뀌는 건 앞에 있는 비동사 형태가 바뀐다. 본동사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수동태의 시제와 조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체에 조동사가 있죠. be 플러스 pp. 이때 be가 이미 조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시제와 조동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수동태 시제. 일단 be 플러스 pp가 우리는 수동태의 기본 형태죠. 이때 이 be가 조동사예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조동사고요. 이 pp가 본래 의미를 갖는 본동사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묶어서 우리는 이제 문장의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장의 동사, 정확히 물론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는 동사는 조동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pp를 묶어서 동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비동사의 시제 변화로 이제 시제를 나타내요. 과거분사 변하지 않아요. 비동사는 변합니다. 이게 원래 그렇죠. 영어에서 조동사가 문장에 있으면 동사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죠? can swim의 과거형이 뭐예요? could swim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자, 과거네요. was, were 이렇게 과거. pp. 현재 am, is, are, pp. 그죠?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 그럼 뭐가 필요해요? will이 필요하죠. will. 그죠? 조동사 will. 그래서 얘는 will도 조동사, be도 조동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동사, 본동사가 오네요. 수동태 미래는요. will be pp. 그래서 will하고 be가 다 조동사란 얘기예요. 볼까요? The work was done. 그 일이 되어졌다. 과거네요. by time에 의하여 the earth is surrounded. 지구가 둘러싸여 있다. by the atmosphere. 현재입니다. 불변의 사실. The car will be sold. 차가 팔릴 것이다. 자, 미래의 수동이에요. will be pp. 되죠? 자, to the CEO. 자, 하나씩 예문을 보겠습니다. 수동태 현재 시제. is are pp죠. 뭐뭐 되다. 현재 상태나 동작입니다. Everybody loves her. 그녀를 사랑해요. 수동태가 어떻게 돼요? 그녀가 사랑받죠? is loved.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현재네요. Street is cleaned. 자, 거리가 청소되는 거죠. Everyday, 매일. Pineapples are imported. 자, 파인애플들이 수입되네요. 그죠? 수동입니다. 보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뭐만 변해요? 비동사만. 자, 이렇게 현재를 나타낸 것이 현재 시제예요. 자,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요 비동사만 변해요. 뒤에 pp는 그대로란 얘기죠. 그래서 현재, 과거, 시제를 변할 때는 비동사의 형태만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자, was, were, pp 이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미래는 간단합니다. 또 뭐만 붙이면 돼요? will이죠. 근데 will이 왔으니까 조동사니까요. 조동사 뒤엔 원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쓴 거예요. 그래서 will be pp가 수동태의 미래 시제죠. 뭐뭐 될 것이다, 뭐뭐 받을 것이다. 즉, 그녀가 사랑받게 될 것이다. 또 거리가 청소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나중에. 또 is going to 이렇게 써도 되죠. is going to가 will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다. 네. 자, 중요한 건 앞에 이제 조동사가 또 쓰일 수 있어요. 아까 will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것도 이 중에 하나인데요. 조동사 오고, 조동사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be를 쓰고, pp. 그래서 수동태 앞에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아까 한 게 이거였죠? will be cleaned. 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later, 나중에. 자, 이렇게 미래 나타낼 때 will이, 조동사예요. must, 의무일 때 거리가 must be cleaned later. 나중에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한다. 의무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must는 과거 없죠. musted 아니에요. had to를 쓰죠. had to. 그래서 had to be clean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져야만 했다. 됐습니다. 자, can be cleaned. 가능이죠. 깨끗해질 수 있다. 입니다. 역시 과거 뭐예요? could be clean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앞에 조동사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비동사는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조동사 be, pp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